예, 그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여러분들의 설명을 할 때 중간에 찾다가 못 찾아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그 일루전, 그 착시의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서 나오는 일루전으로만 검색을 했었는데, 그 옵티칼을 앞에다 붙여주면은 이제 다양한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요 영상, 요 그림, 요 여러분들 기억하죠? 요거는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예를 들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적인 과정에 의해서,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를 이런 잔의 모습을 자주 봤던 사람들은 잔으로 보는 거고, 사람의 얼굴 모습을 흔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의 얼굴 모습으로 인식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인식한다는 건 이제 유명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림이 이거거든요. 이거 뭐처럼 보이나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오리의 불이라고 해서 오리처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입이고 토끼의 귀로 해가지고 토끼가 좀 이렇게 꽃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이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인식하는 것, 관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들이 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한데 실제로는 선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부채꼴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역삼각형이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전체적으로 아마 밝기가 똑같은데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찾아보면은 그 밑에 예시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나중에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파워포인트에 넣을 수 없어서 담았던 것들 중에서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얘는 오른쪽 어느 방향으로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깐 또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하니까 나의 인식이 다른 사람 인식하고 똑같다라고 하기는 그렇겠죠. 어쨌든 이런 예들을 한번 찾아서 보면은 재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간 착시, 또 외상 설명을 하면서 학교 실험실 예를 잠깐 했었는데, 이거는 어디 업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요게 실험실의 모습이에요. 실험실 복도의 모습이죠.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사진 찍어놓고 낙서한 것처럼 보이죠. 여기 보면은 뭐 이상한 코일도 있는 것 같고, 뭐 전구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다른 지점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벽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천장에 different라고 써 있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요. 라이트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다음에 여기 선도 희한하게 써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과 면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거를 한 지점에서 보면은 딱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학을 우리가 외상, 영어로는 아나모포시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거를 도입을 해 가지고 설명한 이제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음악가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고라고 부르는 음악가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직접 보진 않으니까 소개만 해줄게요. 유튜브에서 오케이 고르라고 하는 그룹을 검색을 해주면요. 오케이 고로 검색을 해주면 여러 개의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오케이고, these two shall pass라고 부르는, 이게 루브 골드버그 머신이고요. 이거 말고, 이거네요. The writings on the wall. 맞나?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분 정도 걸리니까. 예, 맞네요. OK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방에서 보면은, 다르게 써 있죠. 고, 오케이, 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한번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외상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 외상을 이용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축구 경기장에서 그 광고판을 그 사용하는 걸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으려나? 이걸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광고판 같은 게 있거든요. 요게 지금은 이제 이 카메라가 옆쪽에서 있는데 보통 카메라가 가운데 위쪽에 보통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뒤에 판넬 세워놨던 것처럼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얘는 뭐냐면 바닥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면이 더 있으려는가?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그 위를 선수들이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 가운데 위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플랜카드라 그래야 되나 판넬이라 그래야 되나 얘가 그냥 축구 볼 때 옆에 서 있는 건데 실제로는 막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외상을 이용한 그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적인 활용성도 굉장히 높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이어서 뚜두 3D 인식으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3차원을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즘에 3D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3D로 검색을 해보면은 한때는 3D 인식과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3D 프린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3D 프린터 얘기할 건 아니고 그 3D를 인식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입체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스테레오스코피라고 하는 것들이 그 3D 텔레비전이나 3D 뭐 망원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초가 될 수가 있는데 두 눈의 인식의 차이를 통해 뇌에서 입체로 인식하는 과정이 바로 3D 인식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자, 뭐냐면 손가락을 양손을 놓고요. 하나를 앞쪽에 하나를 뒤쪽에 놓고 한번 봅시다. 그래 놓고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으로 보면요. 저 뒤에 있는 게 오른쪽에 보이고 앞에 있는 게 왼쪽에 보여요. 반대로 좀 가까이 놓고 해야겠네. 가까이 놓고 이렇게 두 개 손을 가까이 놓고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을 보면은 오른손이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왼쪽 눈을 뜨고 오른쪽을 감으면요. 오른손이 왼쪽에 있어요. 즉 뭐냐면은 양쪽 눈이 차이가 있으니까 가까운 걸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지고 멀리 보는 걸 이렇게 모여서 이 눈의 각도를 따라서 거리를 인식하기도 하고요. 오른 눈으로 보는 세상과 왼쪽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약간 눈의 요 두 눈의 동공의 그 거리의 차이에 의해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눈으로 본 세상과 왼눈으로 본 세상이 다르니까 그 다른 세상을 뇌에서 합쳐가지고 입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다른 영상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영상도 또는 사진도 입체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입체시 3D TV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3D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요. 안경 쓰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안경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대부분은 기본적인 원리는 평광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 평광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낯선 개념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홈이 파여져 있는 필름하고요. 가로로, 이게 실제로 이게 홈이 파인 건 아닙니다. 가로로 홈이 파여져 있는 요 두 개의 필름을 있는데, 얘를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놓고 보면은 빛이 통과를 해요. 그런데 얘를 서로 직각에 대해서 놓고 되면 빛이 통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영상에 요 오른쪽 눈을 이렇게 놓고 왼쪽 눈을 이렇게 놓으면요. 영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 눈으로 그 들어오게 만드는 영상의 화면은 얘는 통과하지만 얘는 통과를 못하게 만들고요. 반대쪽으로 왼쪽 눈으로 인식해야지만 입체로 그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은 그 세로로 된 데는 통과하지만 가로로 된 게 오른쪽 눈은 통과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른쪽 왼쪽이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다르게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누워서 보면 반대로 보이겠네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그 3D TV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 평광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이 회전 평광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방법을 해소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평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만든 영상도 조금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용한 그런 적정 안경이 바로 그 첫 번째 예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도 뭐 간단하니까 직접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겨 있는 간단한 키트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키트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겨 있는 안경이 있는데 요거 그 종이를 떼고요. 이거는 뭐 셀로판지에 끼울 부분이니까 종이를 떼고 여기에다가 셀로판지를 끼우게 됩니다. 자, 셀로판지를 끼울 때는 나 어느 쪽이 빨간색 어느 쪽이 파란색인지 지금 헷갈리네. 그거는 실제 3D 안경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본 것처럼 돼 있으니까 왼쪽이 빨간색, 오른쪽이 파란색이네요. 왼쪽에 빨간색 끼고 오른쪽에 파란색을 끼고 그다음에 얘를 닫아서 테이프로 또는 테이프나 풀로 고정을 시키면 그러면 3D 안경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사실은 이거는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직접 만드는 방법들도 있어요. 만드는 거를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오른쪽 눈의 위치에서요 사진 한 장 찍고요. 약간 그러니까 저한테 왼쪽 눈이에요. 옮겨서 사진 한 장 또 찍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칩니다. 합치는데 왼쪽은 색깔을 무슨 색이냐면은 그 빨간색으로 놓고 합치고요.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바꿔서 두 개를 사진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보면은 입체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글에서 뭐 이건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도 되고요. 3D 이미지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3D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이게 3D 이미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 이런 것들이 약간
3D 이미지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진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 입체로 보이죠. 잠깐만요. 제가 반대로 했나?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깊이감이 달라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3D 이미지를 아까가 맞네요. 아마 여러분들은 동영상이 더 익숙해 있을 테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는 3D 이미지가 요거 말고 그 저게 좀 제가 두 가지 방법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더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런 롤러코스터 같은 거 하나를 보면은 대부분 롤러코스터 장면이 좀 많아요. 보면은 여기 전차안으로 놓고 이런 사진을 쓰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 진짜 입체처럼 그 3D 영상이라든가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에서 보는 시각과 오른쪽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몸의 모습을 놀이공원 그러면 지금 무게가 막 붙어있을 때가 이 보시면 알지만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이 약간 겹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안경의 오른쪽과 왼쪽에 여러분들 봤을 때는 오른쪽에 파란색, 왼쪽에 빨간색 셀로판지를 끼우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놓고 여러분들 영상을 찾아가지고 좀 많이 보다 보면은 재미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한 가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입체시라고 보이는군요. 오른쪽과 왼쪽에 다른 사진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 집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아마 그 스마트폰에 따로 나오는 그런 그 장치 몇십만 원 하는 그런 장치들을 그 몇천 원 단위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글 슬라이드, 구글 슬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왜안 나와? 이거? 구글 슬라이드라고 부르는데 뭐 팔아야 얼마 정도 하더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 3D 카메라? 3D 카메라는 아닐 텐데 진짜 3D 카메라가 나오네. 구글 슬라이드? 구글 슬라이더? 구글 슬라이드가 아닌데 입체 안경?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 가상현실을 만들어주는 건데 요게 요 안에다가 그 스마트폰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오른쪽과 왼쪽에 영상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보고 왼쪽 보니까 뇌에서 합쳐서 하나로 인식해 주는 거죠. 여기 위에 보는 것처럼 이런 그 VR 박스 이렇게 좀 비싼 거 말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 만들어서도 종이로도 사용하는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3D 대신 VR로 검색해 보면요. 굉장히 많은 그 영상들 중에서 이런 식의 2개 영상으로 나온 것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360도 VR이고요. 요런 것들이죠. 구글 카드보드구나. 네, 제가 헷갈렸었는데 구글 카드보드 VR로 검색을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양쪽에 2개의 비디오가 있잖아요. 2개의 비디오가 생각하고 질레트 파워. 지금껏 경험 못한 파워 면도기 탄생. 1초당 100번의 미세 진동으로 더 밀착되게. 신제품 질레트 파워. 오른쪽과 왼쪽에 2개의 영상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오른쪽을 보고 왼쪽은 왼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카드보다 이런 게 없으면 전체 화면으로 놓고 양쪽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봐도 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얘가 거리를 이렇게 바꿔서 2개가 하나로, 2개가 우리가 하나를 보고 있다는 것처럼 느끼게 조정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글 카드보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3D 인식, 사실 3D 인식이라고 하는 거를 가짜로 3D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니까 가상현실, 그거를 이제 영어로 VR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VR의 원리가 기본적으로는 좀 단순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다른 형태의 VR을 만들기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잘 찾아서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재미나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무아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아래라고 하는 거는 원래 프랑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사용을 해주는데, 가끔가다 TV나,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좀 덜한데, 옛날엔 좀 심했었는데, TV 같은데 출연을 할 때 보면요, 줄무늬 옷을 입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줄무늬 옷 같은 거 보면 여기 이상한 얼룩들이 보이잖아요. 넥타이 간 경우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얘가 뭐냐면은 이런 현상들을 바로 무아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래라고 하는 거는 파동의 중첩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첩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2개의 파동이 있는데 2개의 파동이 같은 모양으로 만나면 더해서 커지고요. 반대 모양을 만나면 더해서 작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 그래서 파동의 모양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곧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이상 가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자세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을게요. 어쨌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게 파동인데, 한 지점에 2개의 소리나 2개의 빛이 동시에 와서 합쳐져 가지고 그 결과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중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2개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2개가 똑같으면은 무슨 일이 똑같은데 똑같은 것에 약간만 다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게 업다운 업다운 올라가고 내려 이렇게 출렁출렁 이걸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눈에 띄지 않는데 비슷한 간격이 옆에서 같이 붙어 있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다란 뭔가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무아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무아래를 관찰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무아래 자라는 것을 넣어줬어요. 요 안에 보면은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이 파동의 중첩 이용해가지고 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측정해보는 그런 활동이 이제 무아래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사실 재미가 있거든요. 요렇게 생겨있는 투명 비닐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라가지고
각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있는 그 요거 두 개가 쌍이니까 두 개를 겹쳐서 한번 보고요. 요것도 한번 겹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거는 얘하고 같이 놓고 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조그마니까 제가 좀 큰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게 가지고 있네요. 투명한 거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긴 판하고 방사상으로 선을 있는 거하고 또 이렇게 방사상으로 있는 거 이 두 개를 겹치게 되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두 개가 똑같아서 완전히 겹쳐지면은 뭐 그냥 하나로 보이겠죠. 그런데 가운데 이상한 뭐라 그래 해성이라 그래야 되나? 얘를 움직이면 아까는 얘는 굉장히 촘촘한 점이 선들이잖아요. 촘촘한데 그 두 개를 겹쳐 놓으니까 촘촘하지 않고 좀 이렇게 그 듬성듬성하게 보이는 어떤 패턴들이 나타난 거죠. 이게 이제 무아래의 현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도 요거 두 개 여기 있는 거 어디 갔어? 요거 두 개 겹치면은 그렇게 보일 거예요. 보면은 어쨌든 잘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촘촘하게 있는 방사상 모양들의 사진인데 얘를 가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볼까요? 있는 게 별로 없네. 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주려니까 이제 제한점들이 있었는데 얘도 똑같은 겁니다. 방사상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선이에요. 얘도 가운데 겹칠 때는 하지만 조금 어긋나면은 아까하고 비슷한 원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비슷한 거 이제 모양 자체가 완전히 겹쳐졌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옆으로 살짝만 움직이면 다른 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그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동심원처럼 보이는 건데 얘도 두 개 동심원을 약간 어긋나서 놓으니까 또 다양한 게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는데 이것도 그 이제 얘는 세로 가로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가로선 있는 건데 두 개를 겹쳐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원래는 엄청 촘촘해요. 지금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보이지 않죠. 촘촘하게 그려져 있는 두 개의 판인데 두 개의 판을 합쳤더니 이렇게 줄무늬가 보인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가는 옷을 입었을 때 TV가 이렇게 주사한다고 하거든요. 스캔한다고. 그거의 간격도 좁아요. 두 개가 중첩돼 가지고
이런 어떤 그 보이는 줄무늬가 나타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아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재미나게 만든 게 뭐냐면은 바로 요건데요. 자, 얘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거는 무아래는 아니고요. 여러 개의 화면을 조금씩 이동시켜 가지고 그린 그림 중에서요. 일부를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을 겹쳐서 보면요. 이렇게 지금 얘를 빛에서 안 비치는 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옆으로 얘를 움직이면요. 그림이 다음 그림이 보이고 하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요즘 들 그렇게 보이는데 는 돌고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만든 무아래 자의 원리에 해당되는 건데 그림의 일부가 잘라져도 우리는 그 똑같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의 한 선을 4분의 1 정도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판이 움직일 때마다 그 나머지 부분을 겹쳐가지고 온전한 그림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라 그러든지 아니면 얘도 지금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무아래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원리는 요거에 아까 이제 얘기했었죠. 요게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세워져 있는 아까 본 것처럼 4분의 1은 뚫려 있고요. 4분의 3은 막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 놈을 놓고요. 얘를 보면은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텐데 움직이면 얘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돌아갈 때 4분의 1칸이 움직이면은 지금 9개로 이게 전부 다 셋, 8개니까 8분의 1인가? 그 이동되면서 4분의 1이 이동되면서 일치하는 거는 온전한 색깔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른 색깔 그 불완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그 이 색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 칸에 만약에 한 칸에 1mm다 그러면은 얘가 돌아가는 개수를 세서 4개가 움직이면 얘는 온전하게 1mm를 움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무아래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거를 그 10분의 1이 막혀져 있고 나머지가 뚫려져 있는 건데 얘를 여기에다가 껴놓고요. 종이에다 껴놓고 얘를 접어서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에다가 끼워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요. 1mm 움직일 때 위에 있는 그 이렇게 완전히 겹쳐져 있는 게 한 바퀴를 돌거든요. 1mm 움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에 1mm 간격으로 눈금이 있는데 1mm와 1mm 사이에는 눈대중으로 읽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끼우게 되면은 1mm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서부터 얘를 조금씩 이동시켜서 이 굵은 점이 몇 번 이동하느냐 그걸 가지고 한 바퀴 돌면은 1mm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책이 아니라 키트 속에는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밀리미터가 되는지.
한번 재봐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재봐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전체 여러분들하고 했던 활동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하는 것들은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안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이 어떤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 속이라든지 또는 기타 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